목소리 안 들려? 최선음 들려? 오케이. 자, 공유하고요. 오늘은 어제 전자기 유도와 관련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변압기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좀 공유할게요. 공유가 잘 안 되네. 조금만 좀 기다려봐라. 이게 지금 이쪽에 화면도 잘 안 나오고 이게 왜 이렇지? 잠깐만요. 지금 몇 명 들어왔나 좀 확인 좀 잠깐 하고요. 문서 공유할 때까지 문서가 지금 변환 중인데 잘 안 되네. 느린가 보다. 상당히 느려요 지금. 송경주 캠이 안 켜져? 왔나요? 화면이 안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이제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변압기는 이렇게 여기 1차 코일이 있고요. 여기 2차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자, 1차 코일 쪽에 V1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쪽에 어찌됐든 과정은 복잡하지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 E1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잘 듣고 그냥 원리는 전자기 유도 원리인데요.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줄게. 왜냐면 구구절절 설명하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그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1차 코일 쪽에 V1을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1차 코일 쪽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E1이 발생해요. E1의 크기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E1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 여기 어떤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기력선이 발생을 해서요. 이쪽으로 이렇게 철심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도 이제 자속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쪽 2차 코일에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공급하면 1차 코일 쪽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면 그 자속 변화가 그대로 2차 코일 쪽으로 이동을 해 오면서 2차 코일에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 E1과 E2의 크기는 가문 횟수를 N1, N2라고 합니다. 가문 횟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들이 한 명도 안 보이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스몰 e로 표시하지 않고 라지 E1이라고 표시합니다. 라지 E1. 여기는 라지 E2. 자, 그러면서 이쪽 단자에도 V2라고 하는 전압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E2에 의해서 V2가 물론 여기 저항이 있겠지만 V2가 이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보면 이걸 알아줘야 돼요. E2분의 E1은 N2분의 N1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E1과 E2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V2분의 V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V2, V1은 안 물어보고 요 관계만 물어봐. 요 관계. 2차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 전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차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은 2차 코일에 감긴 횟수분의 1차 코일에 감긴 횟수에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서는 이제 이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E1과 E2의 크기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렌츠와 플레밍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1 한번 써볼까요? 어제 배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 E1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는 렌치의 부호고요. N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E1일 때는 여기 N1이고요. 여기가 E2이면 E2가 되죠. 그래서 뭐 E1을 해석하든 E2를 해석하든 간에 해석을 해드리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코일에 유도된 유도 기전력은 2차 코일에 감긴 횟수에 비례하고 곱하기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 자기력선의 변화율, 자기력선이 얼마나 2차 코일에 많이 통과하느냐, 요 변화율에 비례해. 변화율. 요 자기력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력선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 변화율의 관점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E2분의 E1을 하면 E2분의 E1을 하게 되면 N2분의 N1이 나온다. 이게 결론이지. 알겠죠? 자, 요시 꼭 하나 알아두시고 and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 E1과 V1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E2와 V2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복잡한 설명을 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E1, V1, E2, V2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쪽에 공급되는 전력과 이쪽으로 출력되는 전력은 같아요. 그래서 1차 코일에 유입되는 전력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뭐 E1 이렇게 E1이나 E2 상관없어요. V1, I1 이코르 2차 코일 쪽에 V1, E1이라 하자 그냥 E1, I1 2차 코일 쪽에 출력되는 전력은 E2, V2 I1, I1 뭡니까? 여기 E2, I2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할게요 그냥 다시. 자, 이쪽에 공급되는 전력 써봅시다. 전력 P는 V 곱하기 I였죠. 자, 요 식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쪽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은 요 V 대신 이렇게 쓰면 돼. E1, I1 이코르 2차 코일 쪽에 그 나오는 전력, 나오는 전력은 이렇게 쓰면 돼요. E2 곱하기 I2 이거.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럼 요 두 식이 같으니까 요걸 이제 좀 변형을 하면 E2분의 E1은 I1분의 I2. 그래서 요 식을 외워야 돼. 요 식.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식하고 앞에서 그 우리가 얘기해 드렸던 여기 요 식이죠. 요 식을 이제 완전히 이제 뭡니까? 여기에다 써 드릴게요. 빈칸에다가 써 드려야 되는데 여기다 써 드릴게요. 자, 변압기 여기 1차 코일이고 2차 코일이고 여기 유도되는 기전력 E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그러고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E2라 합시다.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감긴 횟수를 N1 2차 코일의 감긴 횟수를 N2라고 그래요. 변압기 이거 양쪽으로 나눠서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얻어지느냐?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얻어지죠. E2분의 E1은 N2분의 N1 이코르 여기 중에 이제 I1분의 I2라고 하는 요 식을 최종적으로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냐? 어이 잠깐만요. 어디가 없지? 어디 갔을까? 친구들이 안 보이네. 경주만 대답하네. 자, 여기 이제 요거 변압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1차 코일의 감기, 여기 1차 코일이고, 여기 2차 코일이라고 합시다. 요 가운데 딱 나눠서. 1차 코일의 감긴 횟수, 1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2차 코일의 감기내수,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 N1, E1, I1, N2, E2, I2 일 때 변압기에서는 이 관계가 성립한다. 요게 결론이라니까. 요 결론은 꼭 알고 문제 풀어야 돼요. E2분의 E1, N2분의 N1, I1분의 I2.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전력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 얘기하면 또 물론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제 배웠던 그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 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관계를 우리가 유도해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는 기호가 E입니다. 단위는 줄이고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V 곱하기 I 곱하기 T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전력은 기호가 P입니다. 단위는 이제 와트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전기 에너지를 시간 T로 나눠야 돼요. P라고 하는 거예요. P는 전기 에너지를 시간 T로 나눈 것이다. 근데 여기 T, 분모의 T하고 분자의 T가 약분돼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다. P는 VI라고 하는 요식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는 분자가 원래 그 에너지의 단위니까 줄이죠. 분모는 T, 이거는 세크죠. 줄 퍼 세크는 와트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전력이라고 하는 식은 V 곱하기 I다. 요 식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가 뭐 공급 전력이면 공급 전압, 공급 전류일 거고, 소비 전력이라고 한다면 여기 소비 전압,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여기 뭐 공급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소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전력이라고 하면 공급이든 소비든 VI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V가 설마 여기 또 나와 있죠. V가 설마 뭔가 또 I가 뭔가 이렇게 뭐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텐데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V는 전압의 이니셜이고 I는 전류의 이니셜이에요. And 전력량 여기는 워크라고 읽어야 돼요. 와트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이거하고 하면 안 되고 기호. 그리고 이제 단위는 와트신데요. 우리가 이제 이 V 곱하기 I의 단위가 와트니까 이 V의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 30분이다. 그러면 요 T 자리에 0.5를 곱해야지. 2시간이다. 2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얼마냐? 그러면 요 T 자리에 2를 대입해요. 10시간이다. 그러면 요 T 자리에 10을 대입해야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요 시간은 30분이면 0.5를 곱해가지고 30분 동안 뭐 사용한 전력량 또는 30분 동안 공급한 전력량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구하는 법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전력하고 전력량에 대해서 꼭
식을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냐? 하거나. 아니, 왜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지금, 현재 20명 들어와 있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를 우리가 이제 생산해 내는 곳을 발전소라고 그러죠. 이 발전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력 수송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핵발전소가 있어요. 잘 봐요. 핵발전소. 이건 이제 원자 핵들을 사용해 주로 우라늄을 주 원료로 해서 이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이 핵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원자력 발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수력 발전소 있죠? 수력 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물을 가둬놓고 이제 떨어뜨리죠.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옆에 있던 발전기가 이제 발전기에서 생산해내는 전기가, 이 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전기는 전부 교류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시각각으로 자속 변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코일이 돌아가면서 자속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나타나면 결국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 엄지가 N극이고 4개의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인데, 그러한 전류의 흐르는 방향과 또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AC다라고 하는 거 알아줘야 돼. 교류고,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이거는 아니야. 직류는 딱 2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연료전지에서 만들어지는 전류,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류는 직류입니다. 다이렉트. 그러나 이러한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시시각각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전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고, 핵 발전은 주로 우라늄을 이용한 발전이고, 핵분열이죠. 핵분열. 그다음에 여기 화력 발전은 원료가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를 우리가 태우게 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얻게 되고,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에서 교류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송전 그리고 배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학교나 상가나 소형 공장에 전류를 공급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좀 아주 약한 전압 10 내지 20kV 정도의 전압으로 전력을 생산하다가 그런 다음에 전압을 154, 345, 765kW를 높여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합니다. 1차 변전소까지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가정에서는 주상변압기 이런 데 보면은 전압을 다시 낮춰요. 다시 낮추죠. 자, 처음에 낮은 전압, 고전압 송전,
다시 전압을 낮춰서, 전압을 여기서 낮추는 것은 너무 전압이 세면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을 다시 낮춰요. 그래서 가정에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전압을 낮췄다가 초고압으로 송전하는 까닭,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냐? 자, 처음에 전압을 낮췄다가 초고압으로 송전하는 까닭. 그러면 그 까닭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초고압으로 송전하는 까닭은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그 전력 손실이 있어요. 예? 송전선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으로 인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압으로 송전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송전선은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선은 저항이죠. 저항, R이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처럼 그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달아나 버리죠. 그래서 전력이 손실되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초고압으로 송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 공식을 알아줘야 돼. 광호야, 전력 공식이 뭐냐? 전력은 전압 곱하기 뭐지? 잠시만. 전압 곱하기 뭐냐, 여기? 전력 공식. 전력의 식. 응? V 곱하기 I죠? 네. 그 밑에 무엇이기?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의 색이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옴의 법칙 좀 알아주자. 옴. 중학교 때 배웠던 옴의 법칙. I는 전류의 색이 I는 R분의 뭐였지? V였죠? 요 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R분의 전력은 이제 쓰면 이코르. 전력은 R분의 V의 제곱. 그죠? 또 V는 또 이 옴의 법칙에서 변형된 V는 I 곱하기 R이죠? 그래서 V를 여기다 대입해. 그래서 전력은 또 이렇게 쓸 수 있어. I 제곱 R. 요 세 개의 식을 알고 있어야 돼. 요 세 개의 식을. 그런데 전력 P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은 원래 우리가 옴의 법칙의 주인공이 I는 R분의 V듯이 전력 공식의 주인공은 V 곱하기 I다. 물론 얘네들도 이 식을 이용해서 전력을 구해낼 수도 있고 요 식을 이용해서도 전력을 구해낼 수 있지만 전력은 V 곱하기 I. 유도된 R분의 V제곱도 전력 공식이고 전력의 식이고 또 유도된 이 I제곱 R도 전력에 관한 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전력에 관한 식이 이제 어디가 나와 있냐면 전력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전력 요 식의 주인공은 V 곱하기 I다. 그 다음에 옴의 법칙 I는 뭐분의 뭐?
R분의 V. 요 식을 요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V는 IR에서 P라고 하는 거예요. 요 P는 I제곱 R, P는 R분의 V제곱, P는 VI. 그래서 하나, 둘, 셋, 요 세 개씩 알아두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소비 전력, 여기다가 뭐 소비하면 손실 전력, 소비 전력 또는 뭐 공급 전력 전부 식이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요 식도를 활용해서 손실 전력도 구하고 공급 전력도 구하고 공급되는 전력은 공급 전압, 공급 전류의 세기, 손실 전력은 그 송전선에 걸린 전압, 송전선에 걸린 전류 이렇게 해서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요 식을 이용해서 손실 전력을 구한다. 손실되는 전력. 손실 전력이 뭐냐? 송전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 송전선에 의해서 그 전력이 없어져, 일부가. 그럼 우리가 실제로 받는 전력은 줄어들지, 가정에서. 그죠?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공급한 전력을 P0로 합시다. 빼기.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손실된 전력을 P라고 합시다. P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정에서 받는 전력은 P-가 되겠지. 그죠? 다시 발전소에서 공급된 전력 빼기 손실 전력을 빼면 우리가 P-라고 하는 가정에서 받는 실제 전력이 나오죠. 알겠죠? 왜 전력이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100W로 공급했어요. 전력의 단위는 100W니까. 그런데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10W가 날아갔어요. 그럼 가정에서 받는 전력은 90W밖에 안 되겠지. 자, 발전소에서 받는 전력이 100W였어요. 근데 손실된 전력이 1W밖에 안 됐어. 그럼 가정에서 받는 전력은 몇 와트냐? 99W지. 그러니까 요 손실 전력을 아주 줄여야 되지. 요 손실 전력. 그래야만이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99W로 늘어나죠. 강호 알았냐? 강호야. 네, 좋았어. 그러면 여기 다시 또 이쪽에다 막 낙서 좀 할게요. 우리가 P0든 P손이든 여기 손이라 할게요. 손실 전력이든 P가정이든 이 P가 뭐냐? P0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 이거는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손실된 전력. 가정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받는 전력. 모두 다 공식을 뭘로 쓰냐면 V 곱하기 I. 그러면 이쪽에서의 V하고 이쪽에서 I를 써야 되고 이쪽에서는 이쪽 요 송전선의 전압, 송전선의 전류를 사용해야 되고 이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전압, 가정에서의 전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쪽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압, 전류의 세기를 사용해서 발전소의 전력을 구해야 되고 송전선에서는 송전선에 걸린 전압, 송전선의 전류를 곱해서 손실 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VI나 여기서 사용하는 VI나 여기서 사용하는 VI는 다 다르지. 알겠어요? 알겠지, 강호? 자, 그러면 이제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송전선의 그 변압기에서 전압을 높여서 이제 송전을 하는데요. 그것만 얼른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봅시다. 얘들아, 교과서 287쪽 한번 펴볼래? 이쪽은 이제 여기는 통째로 집이라고 생각하자. 집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은 얼마니? 얘들아, 야, 여기 반으로 나눠, 이렇게. 반으로 나눴냐? 잘했어요. 왜냐면, 요 발전소에 공급된 전력은 400만 와트인데, 이때는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류가 400A이고 1만 볼트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야지. 그러면 1만 곱하기 400은 400만 와트라고 나오죠. 자, 여기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이제. 그럼 여기는 보지 마, 이제. 보지 말고 400만 와트만 잘 봐. 왜냐?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되는 전력과 출력되는 전력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400만 와트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변압기 2차 코일에서 1만 볼트에서 400만 볼트로 올렸어. 그러면 출력되는 전력이 같아야 되니까 이쪽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지? 요 두 개 곱해서 얼마 나와야 되냐? 400만 와트 나와야 되지. 그럼 잘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400만 와트가 나와야 되죠. 여기도 400만 와트. 여기도 400만 와트.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손실 전력을 구하려면 여기는 보지 마. 보지 말고, 자, 이제 이 변압기 2차 코일에서 걸린 승합된 전압이 400만이고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0A하고 송전선의 저항이 25Ω이야. 그러면 이제는 이 송전선에 걸린 전압을 이제 봐. 송전선에 걸린 전압은 얼마니? 요 송전선에 걸린 전압을 이제 봐야지. 변압기 전압을 보지 마. 10만 볼트를 보지 말고 송전선에 걸린 전압을 보면 얼마니? 여기 전압은 얼마니, 얘들아? V는 IR이지. 요 10A하고 25를 곱하면 몇 볼트가 송전선에 걸리니? 이해가 안 가나? 경주야, 여기 송전선에 걸린 전압이 얼마야? 여기 40만 보지 말라니까. 40만은 이제 전압 올려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10A하고 송전선의 저항이 25니까 여기 송전선의 전압은 얼마야? 에이씨, 맨날 400이야? 야, V는 IR로 곱해야지. 요 두 개를 곱해야지. 송전선에. 그래. 200볼트야, 200볼트. 그러면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손실 전력을 구하는 거야. 송전선의 손실 전력. 25, 10A, 200볼트. 요 세 개, 200볼트, 10A, 25를 이용해서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을 구해야지. 그러면 손실 전력은 얼마니? 손실 전력 얼마니? 어떤 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어. 200볼트 10A를 곱하면 VI 손실 전력은 2000와트죠? 맞나요? 아니면 I제곱 R 이래도 2000. R분의 V제곱도 2000. 그래서 여기에 송전선에서 걸린 이 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사용해도 그 손실되는 전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발전소에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전압을 낮췄을 때 400A로 흐르게 되면 발전소에서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는 전류가 10A밖에 안 흐르죠. 전류가 이제 낮아지면 여기에 걸린 저항이 있어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계산할 수 있고 송전선에서 손실된 전력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송전선의 저항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400만 와트고 손실된 전력이 2000와트이기 때문에 결국 400만 분의 2000와트 하면 손실된 전력이 0.0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서 287페이지 이거 잘 보세요. 예? 선웅아 알겠냐? 알았어? 좋아요. 자, 이쪽에 공급되는 전력 400만 와트. 이렇게 해도 이쪽에 공급되는 전력 400만 와트. 그런데 송전선에 걸린 전압을 봐야 돼요. 20옴 10A 송전선에 걸린 전압은 200V야. 200V. 그래서 20옴 10A 200V를 이용해서 손실 전력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았다 그래 친구야. 오 좋았어요. 그래서 요 세 개 20옴 10A 200V를 이용해서 손실 전력을 구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P0에서 손실된 전력 P손을 빼면 가정에서 받는 실제 전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 P손을 줄여라. P손을 줄이려면 이 400A로 흐르던 것을 10A로 흐르게 해야 된다. 400A로 흐르던 것을 10A로 흐르게 하려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을 높여야 된다. 400만 볼트. 그러면 송전선에 10A가 흐르고 송전선의 저항이 25이니까 송전선에 걸린 전압은 200V다. 그래서 200V 10A 25 하나, 둘, 세 개를 이용해서 손실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이제 교과서 287쪽을 잘 보시고 P0 P손은 P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P손을 줄여야 된다. P손을 줄이려면 2차 코일에 높은 전압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2차 코일에 높은 전압을 유도를 하면 송전선에서는 200V로 줄어들고 10A 걸리고 25옴이 걸려서 손실 전력을 줄여나갈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어려울 수 있었지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배운 거 요식 하나 꼭 알아줘. 변압기에서 여기 2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2원, 2투. 예? 요식 하나 알아주시고 and 이제 마지막 할게요. 자, 이렇게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까닭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고 그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송전 전압도 계산할 수 있고 송전선에 걸리는 저항도 계산해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송전선에 걸린 전압, 송전선의 저항을 이용해서 전력 손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손실 전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송경주 잘했어요.
멋진 친구. 자, 이해가 안 가면 또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요 내용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만 잘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가면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 중지할게요. 자, 물론 이 비대면 수업이라 선생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못 전달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또 대면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고 너희들 것으로 또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몇 명 들어왔나 좀 한 번만 확인하고 나갈게요. 잠깐만요. 몇 명 들어왔나 좀 확인하고요. 학생 목록 보겠습니다. 21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번만 있냐? 21번 학생수 21명 맞나 혹시? 그래요? 22명인데 왜 한 명이 어디 가버렸나? 한 명이 누가 안 들어왔을까? 1, 2, 3, 4, 5. 22번이 안 들어왔네. 22번이 아까 들어왔었나? 그래? 나갔나?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자, 녹화 중지할게요. 바이.